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7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제가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인플루엔자 신약에 대한 내용들을 좀 그동안 정리를 했었는데요. 계속 기회를 못 보다가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또 학습하는 데 도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고, 확실하게 알고, 그동안 걸어온 길들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학습을 하면, 우리가 어떤 시세의 변동이나 흔들림에도, 음, 우리가 물량을 뺏기지 않고, 또 굳건하게 이 성장을 확신하면서도 같이 동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같이 공부하고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셀트리온의 이 성장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분명히 많으실 거고, 그리고 제가 못 짚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제게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제 블로그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알려주시면 제가 또 나름 잘 공부해서 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셀트리온의 이제 CTP27이라는 인플루엔자 신약에 대한 학습을 좀 할 생각이고요.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제가 저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야, 코로나 치료제 이거 진짜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우리가 신약 개발이라는 거는 이게 정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걸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 보시면 신약 개발 과정인데요. 예, 어, 보시면 5천에서 10,000개 이제 어떤 후보 물질 중에서 비임상, 이제 동물 임상으로 들어가는 후보 물질이 한 250개 되고요. 예, 여기서 이제 5개 정도, 예, 임상 1상으로 이제 진입하고, 이게 한 3에서 6년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한두 달인가요? 예, 이걸로 이제 마무리되고 진입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 전 단계가 원래는 이 정도 걸린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1상에서 이제 3상까지 가는 기간이 6, 7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 개발 과정은 정말 뭐 한 10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그런 과정을 지금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얼마나 압축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한 6개월 만에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이번엔 각국이 그리고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이런 어떤 신약 개발 과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지난한 과정들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어떤 흐름이고요. 하여튼 뭐 이 신약 개발하는 어떤 이제 성공 확률들, 여기 보시면 단계별 확률들 있잖아요. 1상에서 2상 성공 확률이 64%, 2상에서 3상 확률이 32%, 3상에서 이제 그 신약 승인 신청서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성공 확률 60%. 예, 뭐 승인 신청서 내면 이제 한 83% 확률로 승인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운 과정들이고요. 간략하게 번외로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항암제 쪽은 이제 굉장히 좀 낮죠. 이제 감염성 질환 쪽, 지금 여기 인플루엔자 비롯해서 코로나 치료제 쪽이죠. 음, 상대적으로는 좀 높은 편이에요. 예, 비교를 하자면 그런 어떤 경향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신약 인플루엔자 신약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독감 대유행으로 인해서 팬데믹 발생 시에 임상 2비 상 종료된 후보 물질에 한해서 해당 국가의 조건부 상업화 판매가 가능하다. 음. 그래서 지금 이 셀트론의 이제 CTP27 이 독감 인플루엔자 신약 같은 경우는 2비상까지 완료를 하고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독감 대유행 발생할 경우, 팬데믹 발생할 경우에는 상업화 판매가 조건부 판매가 가능한 어떤
위치에 있고요. 일반적인 상용화는 일단 3상을 거쳐야 되는데 대규모 수천 명 대상으로 일단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소한 1조 원 이상 자금이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어떤 정부, 영국이든 어떤 유럽 정부든 한국 정부든 미국 정부든, 한국 정부는 좀 어렵겠네요. 해외 어떤 정부들과 같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아직 3상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해외 임상 이야기 지금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정부가 발표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왜 영국에서 주로 많이 얘기가 국가가 나오는지 우리가 CTP27 개발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짚어볼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CTP27의 어떤 개발 과정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009년도 9월에 새로운 개념의 이제 인플루엔자 항체 치료제 개발을 이제 셀트론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종 인플루 이제 대유행으로 이제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고자,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 어떤 예측,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런 어떤 대비를 하고자 요 개발에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이 서정준 회장이 이제 생각했던 게, 팬데믹이 오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착수했다고 밝혔죠.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브란스 병원하고 이제 협력해서 신종 인플루엔자로부터 회복된 환자의 혈액 샘플을 채취한 뒤 수십 종의 후보 항체 유전자를 입수한 뒤 항체 개발 노하우를 접목해서 수십 종의 항체를 개발. 요거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이 과정하고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는 거고, 2009년도 12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개발한 항체 샘플을 보내서 시험관 내 시험 및 동물 실험을 거쳐서 2010년 3월 가장 좋은 효능을 보이는 항체를 선별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국에 보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셀트리온의 기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 이 개발을 거친 거죠. 그러면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 5월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 과제로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잘 본 거죠. 범부처 사업단 과제로 선정되어서 CTP27은 개발 속도를 높이게 됐다.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비임상, 동물 임상을 통해서 효능 및 안정성을 확인했다. 2013년 임상 1상 진입에서 11월에 신약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등 성공적인 임상을 완료했다.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요, 영국에서 임상 2회 이상을 진입해서 8월에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했다. 2014년도 영국에서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임상으로 확정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16년도 한국에서 임상 2비상 진입해서 2018년도 7월 임상 성공적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년 정도 지난 상황이죠. 그 사이에 이제 뭐 학회 발표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결과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하면서 국제적인 어떤 공인을 받는 과정을 지금 현재까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죠. 우한 코로나 완치자 면역 체계 관찰했더니 독감 회복과 비슷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셀트리온이 지금 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거 그동안 거의 10년을 연구해온 임상 2상까지 완료한 이 이제 인플루엔자 치료 신약하고 거의 뭐 비슷한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완치된 사람의 면역 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독감에 저항할 때 활성화되는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는 우온 코로나의 백신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뭐 유명 이렇게 의학 전문지 이런 논문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어디 기사화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보시면 네이처 메디슨에 게재된 호주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우한 코로나에서 완치된 특정 환자의 몸에서 독감과 싸울 때 나타나는 면역세포 4가지가 확인됐다. 예,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 셀트론이 개발하고 있는 이게 성공 확률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좀 미리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이 이제 뭔지 특징을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뭐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인플루엔자 뭐 그냥 우리 뭐 독감이다 이렇게만 좀 알고 있었죠. 인플루엔자가 이제 뭐 유행성 감기, 돌림용 감기, 독감, 플루 이런 어떤 신종플루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만배 확대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현미경 사진이다 되어 있고요. 감염병, 증상은 이제 발열, 콧물, 인두통, 근육통, 두통.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후기 보면 보통 근육통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독감을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좀, 좀 강건체질인가. 하여튼, 이 근육통이 이제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는 게 이제 독감,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발병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노출 후에 이제 1에서 4일 뒤에 통상 발병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뭐 한 2주 정도 잠복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 매년 300에서 한 500만 명 정도가 이제 감염돼서 한 65만 명 사망률을 가지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독감 같은 거다 코로나가 뭐 이런 얘기했던 게 사실 뭐 통계적인 수치를 본다면 뭐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매년 뭐 미국에서도 수만 명이 그냥 사망하니까 그런 독감 때문에 뭐 이 정도 감염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이제 전파력 자체가 다르니까 이게 치명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보면 독감 바이러스는 이제 변이가 워낙 다양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도하는 만큼 추가적인 치료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인플루엔자 독감 특징이에요. 매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인 10%, 소아 30%가 독감에 걸리면서 이제 500만 명의 중증 환자와 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독감과 감기의 차이가 밝혀진 이래 주요 바이오 제약 기업이 독감 치료제 개발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혁신적인 치료제는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타미플루,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작용이 좀 심하다고 알려져 있죠. 뭐 환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심하게 좀 있는 걸로 밝혀져 있어요. 합성 의약품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바이오 의약품, 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이 사실 효능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걸 이제 실트는 하고 있으니까 영국에서도 이제 우리 여기 와서 임상해달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임상을 한 거거든요. 관심이 많고 또 미국에서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걸 가져가서 그렇게 이제 시험관 내 실험까지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혁신적인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 인플루엔자 독감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좋은 어떤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이제 높은 어떤 부분이고요. 독감은 이제 원인균 및 독감 바이러스의 변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계속적으로 변이가 됐잖아요. 우리 신종플루도 이제 결국은 변이가 된 거잖아요. 뭐 사스 뭐 계속 변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관건인데, 셀트론의 이제 비밀병기, 이 CTP27의 특징을 우리가 알면, 와, 이 신종 인플루엔자 독감이 치료제로서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고, 독보적인 거구나. 이 개발이 된다면 정말 이유를 알 수 있어요. CTP27은 두 개의 항체, CTP22, CTP23의 성분이 하나로 혼합된 복합 칵테일 항체 치료제. CTP27은 신종플루, 아시아 독감, 조류 독감에 효능이 있고, CTP22와 홍콩 독감, 조류 독감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대부분의 이제 인플루엔자의 효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뭐 어떤 특정 뭐 이제 플루가 아니라.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인 헤마글루티닌의 축 부분에 결합돼서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전이에요. 네. 헤마글루티닌의 축은 변이가 일어나지 않기에 CTP27은 바이러스의 변이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인플루엔자의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셀트론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는 게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서 만들고 있을 거라는 거죠. 아직 그게 정확히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셀트론이 개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 CTP27을 분석하면서 좀 기대 높인 어떤 부분이고요. 옵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거 한 축인데 이거 성공하면 이거는 그냥 기업이 그냥 퀀텀 점프를 해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길리어드가 아시죠? 정말 중소형 그냥 제약 바이오 회사였다가 타미플루 개발 그거 한인 과학자가 개발한 건데요. 그걸로 그냥 퀀텀 점프해서 지금은 뭐 빅파마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타미플루는 신종플루에만 효과가 있으나 CTP27은 모든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및 백신 기능을 갖는 혁신적인 신약 제제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보이는 거죠. 셀트리온 단독 개발이 아닌 미국 FDA 산하 기관인 질병통제센터 및 세브란스 병원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야, 이거 참 미국 FDA 혁신의약품 지정 추진 중에 있다. 그렇죠? 미국을 잘 보십시오. 개발 성공 시에는 타미플루 대체 및 각국 정부의 비축 치료제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현재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위한 글로벌 파트너사 물색 중 1조 원가량의 3상 비용 문제로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그럼 이제 기사 한번 좀 볼까요? 2015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셀트리온 신약 CTP27 종합 독감 백신 가능성 크다. 치료제 및 백신 가능성 크다. 치료와 예방 효과 기대가 된다. 현재까지 임상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 항체 치료제니까요. 항체 치료제 특성이 뭡니까?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세포를 가지고서 만드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부작용이 적은 거죠. 우리 그걸 가지고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합성의약품이 아니잖아요. 화학 물질을 가지고서 막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어떤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주사 한 방으로 다양한 독감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있다면 어떨까? 그동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하다는 특성 때문에 하나의 의약품으로 이것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지난해 국제특허협력조약의 특허 출원을 마친 CTP27은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는 종합 인플루엔자 항체 신약 후보물질이다. 두 가지 다른 항체를 동시에 투약하는 것은
간섭 효과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셀트리온 측은 현재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금 이상을 완료했는데도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예, 이것의 약효를 증명하기 위한 임상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예, 아시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셀트리온 대표 장신재 이제 당시는 부사장이었죠. 예, 부사장도 여기 이제 2015년도 인플루엔자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이런 어떤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제 계속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공인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냥 이런 개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5년도 그 당시에 이제 요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영국의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 이상을 무사히 마쳤으며 다음 단계 임상을 진행 중이다 해서 국내에서도 이비상을 완료해버린 거죠. 정 부사장은 현재 치료 효과만을 보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예방 효과를 보였다.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똑같죠, 지금? 예,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예방 효과, 백신 효과를 가진다. 요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갑자기 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개발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아셨죠? 따라서 이것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시험도 개혁하고 있다. 2015년도 내용입니다. CTP 여기서 이제 제가 빨간색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유행했던 모든 인플루엔자의 치료 효과가 있고 기존 치료제인 타미플루 및 리젠자와 작용 기전이 달라서 이들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의 치료제 계속 쓰면서 이제 내성이 생기고 안 듣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께 효과가 있다. 기대가 된다. 그 얘기고요. 현재까지 시기별, 지역별로 시험한 모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능을 확인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공식적으로 기사가 있죠.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셀트리온과 CTP27의 공동 개발을 돕기도 했다. 이어서 향후 CTP27이 제품화돼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비한 각국 정부의 비축 치료제로 선정될 경우 잠재적인 시장 규모 역시 상당할 것이라며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 한국에 타미플루와 리젠자가 기록한 매출은 총 1,800억 원에 달하고 로쇼는 같은 해 타미플루 판매로 전 세계적으로 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 3조 원의 화폐가 지금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2배 이상은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공한다면 이제 어떤 정도의 가치를 지닐까를 조금 그냥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타미플루의 어떤 당시 어떤 매출과 국내 매출 수준이라고 우리가 좀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CTP27 성공 또 임상 또 성공. 종합 독감 치료제 길을 텄다. 이거 2014년도 이제 기사인데요. 여기 이제 2회 이상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80명 대상으로 이제 글로벌 임상을 진행했던 거고요. 자세히 한번 보면요. 셀트리온은 CTP27을 정맥 주사로 투여한 후 36일간 부작용과 활력 징후, 심전도 등을 통해 유효성 및 안정성을 평가했다. 특히 유효성 평가는 바이러스 감염자를 대상으로 약물 투여 후 총 9일간 자료 수집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을 썼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코로나로 이제 잘 진행될 것 같네요. 그 결과 두 가지 다른 용량의 CTP27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40% 이상 체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소하고 중대한 부작용이나 활력 징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상당한 수준의 증상 완화 효과를 검증했다. 안정성도 확보하는 등 앞으로 인플루엔자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수행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A상 영국에서 진행한 글로벌 임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아까도 뭐 얘기 드린 거네요. 타미플루를
뭐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비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비상, 임상 2비상 성공. 한국 임상 210명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2상까지는 한 몇백 명 대상까지 진행하고요. 3상을 일단 수천 명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럽 최대 규모의 이제 임상 미생물 및 감염 질환 학회에서 요 2비상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 차원에서 그냥 뭐 국내에서 기사 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유럽 최대 규모 이렇게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국제 공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독감 신약 CTP27 임상 이상서 효과 입증했다. 2019년도 2019년도 4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최근. 그래서 셀트리온은 1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 임상 미생물 학 감염 질환 학회에서 독감 치료제 신약 CTP27의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뭐 결과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짚어보면요. CTP27 90mg 군 고농축군, 그리고 저농축군, 위약 요 세 그룹으로 221명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관찰한 결과 발열의 해소 기간은 37.8도 이하로 정의되었으며 위약군은 평균 5.72일 걸렸으며 위약군은 요 정도 발열의 해소 기간이 요 정도 걸렸는데 5일 정도 걸렸는데 고농축군은 3일 정도, 저농축군은 3.69일 정도. 고농축과 저농축군이 별로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약군 대비해서 뚜렷하게 개선 효과를 보인 거고요. 15일까지 추정 결과 사망이나 연구 중단이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뭐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 4.8%. 굉장히 뭐 적은 거죠, 부작용. 결론적으로 CTP27을 투여한 환자는 인플루엔자 증상 완화와 발열 시간 감소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까지 결과는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요거죠. 가장 중요한 건 변이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인플루엔자 A형에서 효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이상까지 국제적인 공인을 받으면서 발표를 했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유의미한 어떤 결과 도출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요 독감 치료제 개발 현황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리어드 로즈 여기 보시면 시판 중에 있죠. 근데 다른 거랑 좀 비교를 하면 사실 이 항체 치료제로서 최초의 이제 바이오 독감 치료제로서는 셀트리온이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딴 건 뭐 거의 대부분 다 합성의약품 쪽이니까. 그래서 셀트리온이 창사 이래 신약, 첫 신약이죠. 독감 치료제 후보 물질 CTP27에 임상 3상 돌입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바이오 의약품 기술이 접목된 신약이죠. 독감 신약이죠. 타미플루는 합성의약품입니다. CTP27은 독감을 예방하는 백신과 독감을 치료하는 치료제 기능을 모두 갖춘 그런 어떤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셀트론이 이제 메르스 관련된 항체 치료제 국제과제 선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015년부터 메르스 항체 치료제 CTP38 개발 진행, 이번에 국제과제 선정으로 치료제 개발 가속화, 국가적 팬데믹 상황에 4대에 대비한다. 그러니까 이런 CTP27 같은 인플루엔자 신약을 계속 개발하는 과정들, 기술을 쌓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국제과제로 이렇게 메르스 항체를 치료제를 이제 선정해서 자금 지원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국가 쪽에서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는데 사우디에서 지금 메르스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우디가 코로나 환자도 지금 같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제적 학자가 이쪽 분야의 학자들이
메르스와 이제 코로나가 결합된 형태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런 예상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정부에서 국제과제 선정을 서둘러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전에 이제 논문들을 좀 이제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메르스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개발 동향으로 이 셀트리온의 어떤 이 개발을 굉장히 주목하면서 당시에도 항체 치료제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는 이런 어떤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40% 높은 치사율로 전 세계 보건을 위협하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경우 더욱 항체 치료제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메르스든 지금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 관련된 이 치료제 개발 지원을 셀트리온으로 집중해서 지원을 해줄 걸로 보여져요. 가장 국내에서 앞서 있고 공인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 결론 지어보면요, 이 신박사의 생각,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셀트리온의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하고 연결된다고 봐요.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은 그동안 이렇게 누적해온 항체 치료제, 이 독감 신종플루 치료제 기술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프로젝트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으로 될 경우 삼상에 들어갈 1조 원의 자금 조달과 지원이 굉장히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코로나 치료제 만약에 이게 성공적인 개발 과정을 거쳐간다는 게 나온다면 이 독감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독감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에 부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대한 각국의 대비와 연구 개발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또다시 다른 바이러스가 출몰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는 CTP27에 대한 한국 정부 혹은 미국, 유럽 각국에서의 삼상 지원 가능성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는 이 신종플루 삼상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에는 CTP27의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전혀 저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결국 이 CTP27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높여주는 그 부분으로 분명 아직 언론에서 다뤄지거나 이러지 않고 있잖아요, 현재.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도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분명 언급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요 제가 드리는 요 영상이 한번 생각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저도 이제 같이 분석하고 이렇게 알아보면서 서정진 회장의 이 자신감과 개발 어떤 의지, 그리고 정부가 셀트리온으로 집중해서 화력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고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요 내용 확실하게 좀 숙지하셔가지고 더 이제 또 깊이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 셀트리온의 이 신약 개발이 얼마나 대단한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고 또 기술을 누적해 하는지 아셨죠? 네, 오늘 이제 CTP27에 대한 독감 치료제에 대한 내용 요 정도 마치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박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